히어로, 메이플 스토리, 모험가 캐릭터, 히어로, 히어로, 프로필, 성별, 남성, 종족, 인간, 직업 계열, 전사, 모험가, 업데이트 일자, 2003년 4월 29일, 2013년 7월 4일 레드리워크, 2022년 1월 27일 데스티니 리마스터, 주무기, 한손검, 두선검, 한선도끼, 두선도끼. 성능 자체는 두선도끼가 가장 좋지만 수요 문제로 선호도는 낮다. 보조무기, 방패, 메달, 주스탯, STR, 스트렝스, 힘, 부스탯, DX, 덱스, 덱스티리티, 민첩, 전직명, 1차 전직, 검사, 2차 전직, 파이터, 3차 전직, 크루세이더, 4차 전직, 히어로, 5차 전직, 히어로, 6차 전직, 히어로, 표기, GMS, MSEA, 히어로, JMS, 히어로, CMS, TMS, 에우, 구일러스트. 아니 왜 이렇게 안 열려? 아, 난 이 일러가 좋은데. 와우, 아 기억난다 이거. 아 기억나 진짜. 읽어볼까? 목차, 개요. 파이터는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사라네. 주먹 펴고 일어서. 메이플 스토리의 모험가 전사 중 화력 특화 직업. 메인 컨셉트는 검술의 달인. 스탠딩 일러스트. 남성, 여성. 여성 캐릭터의 경우는 긴 양갈래 갈색 머리카락으로 유지되었다. 역사. 역사. 등장 초기 대신직업 시대. 파이터 시절에는 강력한 추가 데미지를 주는 파이널 어택과 파티원의 물리 공격력을 대폭 높여주는 분노 스킬 덕에 전사 직업군 중 가장 좋은 성능을 자랑했다. 페이지는 분노 대신 주변 몬스터들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20씩 낮춰주는 위협이라는 노답 스킬이 대신했고, 스피어맨은 대개 파이널 어택을 포기했으므로 딜 포텐이 우월했다. 3차 전직인 크루세이더는 히어로의 상징이 된 콤보 어택이라는 버프기와 강력한 단일 공격과 암흑 효과를 부여하는 패닉, 스턴을 동반한 다수기인 코마와 호랑이가 위협하는 이펙트로 광역 스턴을 거는 샤우트 등 강력하고 간지나는 스킬들이 여럿 포진해 있었다. 그러나 코마와 패닉은 콤보를 모아야 사용할 수 있는 조건부 스킬이고 그나마도 콤보를 5개 꽉 채워서 쓰지 않으면 데미지가 굉장히 구렸기 때문에 1차 스킬인 파워 스트라이크와 슬래시 블러스트를 계속 사용해야 했다. 스턴 효과는 공격하면 해제되었기 때문에 샤우트 스킬과 코마의 스턴 효과는 있으나 많아였다. 용기사는 3차 스킬의 최종 공격기이고 제한 없이 쓰는 버스터, 스래셔와 광역 사냥리인 드래곤 로어가 있어서 같은 적자를 보지만 사냥 속도는 훨씬 빨랐다. 드래곤 로어. 헤네시스의 상징이었죠. 드래곤 로어. 피뻥 알바로 적자 보충할 수도 있고 나이트는 새 공격 스킬인 차지 블로우를 쓰면 속성 버프가 해제되었기에 역시 파스 슬불 사냥이기는 매한가지였지만 적을 얼리는 블리자드, 아이스 차지로 적자 변하기는 쉬웠고 켄타우로스와 와이번 같은 속성 사냥터에서도 당연히 히어로보다 나았다. 전반적으로 3차 시절에는 전사 3클래스 중 평가가 제일 좋지 않았다. 4차 전직이 추가되면서 암흑기에서 벗어났다. 우선 어드밴스드 콤보가 등장해 깡댐이 또 올라갔다. 그리고 용기사의 버스터 상위 호환인 브랜디시가 등장해 콤보를 소모하는 패닉과 코마를 쓸 일이 없어져 들쑥날쑥한 데미지도 해결되었고 분노 스킬을 쌈싸먹는 인레지의 추가 등으로 근접 딜러라는 직업 특성을 굳혔다.
또한 주화력 스킬에 해당하는 어콘과 브랜디시의 스킬 마스터리북에 혼테일 엠바고가 존재하지 않았다. 마검사 스타일의 나이트가 팔라딘이라는 파티의 벽을 담당하는 역할과 동시에 블래스트의 높은 공격력, 새로 추가된 성속성 차지와 당시 사냥기 중 우월함을 자랑했던 생추어리의 등장으로 팔라딘과의 라이벌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후 시간이 흘러 해적이 등장하게 되고 아란과 에반이 나오고 빅뱅 패치가 될 때까지 히어로는 각 스킬들의 데미지 조정, 인레이즈가 데미지 60% 증가라는 무지막지한 옵션을 갖게 되고 와 초기에는 공격력 30 상승이었어. 쿨타임이 8분, 인레이즈 쿨이 8분이었어. 와우. 브랜디시가 3차로 내려가고 브레이브 슬래시라는 새 스킬을 갖게 되었으나 안 그래도 좁은 범위가 더 줄어드는 너프를 먹게 된다. 즉 스킬 재조정만 받고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으나 대신직업 시대 레드까지 맥댐 제한이 10만에서 100만으로 오르고 서서히 파워 인플레가 시작되려고 할 무렵 레전드 3인방인 캐논 슈터 메르세데스 데몬 슬레어를 필두로 파워 인플레가 그 서막을 열고 메이플은 대신직업 시대를 맞는다. 문제는 히어로라는 직업이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것. 즉 기존에 뚜벅뚜벅 걷다 몬스터가 보이면 돌진으로 밀고 마구 때리다가 보스를 마주치면 일레이지를 걸고 데미지를 올린다는 발상의 캐릭터로는 도저히 사냥할 때 날아다니며 매우 빠른 선속도로 사냥터를 잠식했던 엘프 메르세데스죠. 엘프나 필드 사냥, 보스 사냥 모두 매우 뛰어났던 마족 데몬 슬레이어 을 따로잡을 수 없었던 것. 발음 왜 이러냐 진짜 이거 턱이 아우 에이오우. 그 외에도 공격 속도 버프를 받고 기본 공격이 준 광역기에 속하는 포람쟁이나 히어로의 분노를 비롯한 다른 모험가의 각종 버프와 사냥기를 훔치고 최강의 기동속으로 이곳저곳을 할보해대던 궤도라든가. 진짜 위대한 사이트다 나무위키. 즉 1대1 전용 기술과 사냥 기술이 따로 존재하여 보스는 보스대로 사냥은 사냥대로 강력한 신직업들 앞에서 1대1 보스는 극단적으로 강하나 사냥 기술은 극단적으로 약한 히어로는 큰 매력을 끌지 못했고 히어로의 입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기존 직업들의 열악함을 깨우친 넥스는 기존 직업군의 밸런스 패치를 진행하나 그 열악하다는 바이퍼마저 초사 여인을 포기하고 뛰어난 성능의 에너지 블라스트와 피스트 인레이지를 받은 반면 히어로는 브레이브 슬래시가 3차로 내려가고 레이징 블로우가 생겨난 것밖에 없었다. 아니 벌써 레이징 블로우가 생겼어요? 왜 이렇게 진행이 빨라? 더군다나 기존 직업들의 열악함을 깨우친 넥스는 기존 직업군의 밸런스 패치를 진행하나 이렇군요. 게다가 팔라딘은 그 특유의 인정받은 생존력과 버프 방식이던 차지의 높은 데미지로 다크나이트는 전사답지 않은 우월한 드레인 능력, 다크 임페일의 빠른 공속, 그리고 몹시 높은 피통으로 차별화가 가능했던 반면 히어로에게는 어드밴스드 콤보와 인레이지 말고 아무것도 없었다. 비록 새로운 공격기 레이징 블로가 나오긴 했으나 어정쩡한 스킬 딜레이, 어정쩡한 범위, 그리고 어정쩡한 다수의 3관왕을 기록하여 그 당시 속사료 스킬을 가지고 있던 직업군이 맥댐을 계속 뽑아낼 수 있었던 것과 다르게 맥댐까지 빠르게 갈 수는 있으나 막상 맥댐을 찍으면 타수가 부족해 오히려 딜이 더 안 나오는 한계치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히어로의 약점인 사냥은 물론 강점인 보스전마저 신직업들에게 점차 압도당하는 게임 환경의 변화 속에서 히어로가 살아남을 길은 없어 보였으나 레드 패치로 전사 최고의 딜러라는 슬로건을 얻은 히어로는 인레이지 발동 시 레이징 블로우 강화 기능 추가, 신규 스킬 인사이징으로 인한 크리티컬 데미지 추가 등 다양한 상향을 받았으나 이는 다른 모험가 전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속성 무시의 보이드 엘리멘터를 필두로 한 팔라딘, 데미지 증가에 크로스오버 체인 등을 받은 다크나이트에게 보스전은 물론 사냥, 생존 등 부가 기능에서도 압도당하였기에 결과적으로는 전사 최고의 딜러라는 타이틀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레드 이후 레드 패치 기간이 끝나자 승승장구하던 다른 전공자들도 추락했다.
팔라딘은 2014년 4월에 속성 무시 기능 삭제 및 어드밴스드 차지의 공격 타수 증가 1회로 변경된다. 다크나이트는 2014년 7월 패치부터 크로스오버 체인의 데미지 상승 비율 80%로 바뀌고 세크리파이스와 비올드의 쿨타임이 늘어나는 바람에 무한 궁극일 디센트도 불가능해졌다. 비로소 히어로는 전사 직업군 최고의 딜러라는 타이틀을 지켰다. 그러나 태그를 통한 액션형 캐릭터의 등장과 태그 시 데미지 증가 버프를 받은 제로의 등장으로 전사 최고의 딜러라는 넥슨의 슬로건은 부서진 지 오래. 타이틀이 딜러긴 한데 한때 신이랑 불사신에 뭔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때 신? 팔라딘, 불사신. 뭔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바로 어컴 마스터 전까지 정말 힘든 데다가 결정적으로 히어로의 크리티컬 데미지 공식이 곱적용이 아닌 합적용으로 적용이 되어버려서 그렇다. 다크나이트와 팔라딘이 망했어도 히어로는 딜러의 입지를 되찾지 못하였다. 팔라딘이 대형 하향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딜러라는 특색이 드러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사 최고라고 보기는 힘든 게 설정상 초월자인 제로가 하필 전사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힘들 듯하다. 제법 상위권에 속하는 딜량을 보유했지만 굉장히 힘든 성장 과정에 비해 유티를 후달려서 굉장히 까다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모험가 전사 중에선 가장 인기가 적었고 보기도 제법 힘들었으나 2014년 7월 패치로 인해 상당수의 팔라딘 유저들이 히어로로 넘어왔으나 팔라딘의 블래스트 버프가 데미지 증폭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다시 팔라딘으로 돌아가는 유저 역시 상당수였다. 리부트 패치. 유저들의 불만이 많았던 콤보 어택의 이펙트가 변하고 공격력 상승 옵션이 생겼다. 주력기인 레이징 블로우가 1레이지 사용 시에 보너스가 삭제되고 데미지가 감소되는 대신 타수가 늘어 히어로의 단점 중 하나였던 한계치가 상승했다. 단, 데미지 보상을 100% 크리티컬 2히트로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히어로에겐 크리는 합적용이 돼버린다. 이러면 DPM이 버프 적용 중인 다크나이트에게도 딜이 밀려버린다. 한계치 상향 이후 분당 타수는 1000타가 조금 안된다. 태생적으로 한계치가 높은 속사류 캐릭터를 제외하면 평균적인 수준. 참고로 전직업 평균 타수는 1200 정도이다. 레이지 업라이징은 후딜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선들이 있어 보스에서보단 사냥에서 조금 더 좋아졌다. 하지만 범위는 그대로라 정말로 조금만 좋아졌다. 그 레이지 업라이징은 지금 왜 업라이징인데 아래에서 위로 아니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을까? 레이지 업라이징인데 예전 업라이징이 좀 단풍 모양 빨간색 단풍 모양 같기도 하고 좋았는데 인레이지는 지속시간이 없어진 완전한 온오프 스킬이 되었지만 오류로 인해 콤보 카운트가 없어도 인레이지가 사용 가능하던 게 막혀서 보스전에서 부활하자마자 인레이지를 켜던 일종의 꼼수는 막혔다. 무기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인지 수요가 적은 도끼에 데미지 5% 상승 옵션이 생겼다. 단, 팔라딘의 경우에는 검에도 추가 효과가 붙는 데 비해 히어로는 검사용 시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에 대해 불만하는 여론도 있다. 전체적으로 맥댐에 도달한 유저들에게는 좋은 패치이나 전체적인 DPM이 떨어져 버려서 이거 수정을 해줘야죠. 앞으로 보게 될 사람들을 위해. 잠깐만. 야, 이건 냅둬야겠다. 잠깐만, 아니다. 이득이 없다는 것에 대해 불만하는 여론도 있다. 전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엥? 어디 갔지?
아, 이 패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히어로 유저들이 그렇게 말하던 샤워트 개선을 위시한 사냥 능력 개편은 단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애초에 유틸이 없으니 유틸 수정 개편도 없다. 정리하자면 버프는 받았는데 핵심을 지나쳐 엉뚱한 곳만 찔렸다. 어, 히어로즈 오브 메이플 퍼스트 리본은 버 패치에서 뜬금없이 아란 에반 개편과 함께 태섭에서 히어로의 크리티컬 데미지가 다른 직업처럼 제대로 수정되었다는 소식이 있다. 이게 만약 본섭에 그대로 나온다면 DPM 하나만큼은 전 직업 중 독보적인 최강이 된다. 일단 히어로 유저뿐만 아니라 타 직업 유저들도 히어로가 밸런스상 전 직업 1, 2위권 전사 직업군 최강의 딜링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지만 지금 태섭 기준의 DPM을 기준으로 중하위권의 한계치와 애매한 딜 효율 그리고 유틸, 사냥이 전부 최하위인 현재를 봤을 때 밸런스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무리다. 그렇다 해도 수치 자체가 너무 높다는 것이 중론. 일단 히어로는 다른 직업과 달리 195등 돼야 최대 성능을 발휘하는데 다른 직업들처럼 4차 전직을 하자마자 4차라는 값을 할 만큼 즉 레벨 100부터 다른 직업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게 패치하는 것과 고자본뿐만이 아니라 무저자본 이상의 유저들도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게 패치하는 것과 같이 DPM을 소폭 하향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만큼 한계치와 딜 효율을 소폭 상향함과 동시에 사냥도 최소 관짝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조정해주길 바라는 중이다. 문장 정말 기네요. 결국 11월 5일 테스트 서버 패치로 보스전 화력과 사냥터 화력의 격차를 줄이고자 일레이지의 최종 데미지 증가의 일부를 떼어 웨폰 마스터리로 옮기고 일레이지의 크리티컬 확률 증가는 찬스 어택에 옮겼는데 문제는 일레이지의 최종 데미지 증가량이 60%에서 25%로 크게 칼질을 당했는데 웨폰 마스터리에 붙은 최종 데미지 증가량이 고작 10%라는 거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일레이지의 최종 데미지 증가와 웨폰 마스터리의 최종 데미지 증가가 서로 합산이 되는 버그가 존재. 오차 전직 패치, 오차 전직과 함께 시작한 패치, 전체적으로 히어로에겐 상향이라 보는 시선이 많다. 여러 가지 유틸 스킬들은 유틸이 부족한 히어로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맥댐이 해제되어 한계치가 낮던 히어로의 한계치가 더 늘어나게 됐고 방어력 패치로 피격 데미지가 줄고 공격 스킬이 레이징 블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스킬 강화 쉽고 5차 스킬이 여러모로 사냥이나 폭딜에 도움을 주기에 평이 좋다. 이번 패치로 돌스공에서 벗어난 건 덤이다. 결정적으로 소드 오브 버닝 소울이 추가됨에 따라 딜이 크게 상승되었다. 현재 수오버의 딜은 콤보 인스팅트 추가 이전 기준으로 대략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 스킬이다. 인스팅트 추가 이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딜 지분이 높은 편. 비욘드 패치. 아, 이때 데스폴트를 받은 거구나. 신규 5차 스킬의 덕을 톡톡히 봤다. 사냥에서는 범위 공격기로, 보스에서는 무적 유틸기로 써먹을 수 있는 콤보 데스폴트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 거기다가 사거리가 짧아서 슬프기 그지없었던 비강화 레벨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답답하던 사냥 능력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정도까지 상향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낮은 총 데미지와 크왁을 보완 가능한 유니온이 등장해 또 이득을 봤다. 유니온이 이때 생겼어?
계속되는 상향 러시의 약체 이미지의 대명사였던 히어로는 이제 괜찮은 직업으로 탈바꿈했다. 그래도 인식은 사냥 때문에 똥이다. 200찍기가 나와 북극으로 힘든 직업 중 하나라 사람들이 잘 안 한다. 오, 여기서 72초로 늘어났구나, 소오버가. 변화가 많이 없네요. 블랙 대 콤보 인스팅트가 나왔군요. 새로 추가된 스킬인 콤보 인스팅트가 지금껏 히어로에게 없었던 극딜 지원형 버프임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대폭 치솟았다. 콤보 충전율이 줄어든다는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에 비해 리턴이 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순항 중 드디어 전사 최고의 딜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 버프 프리저. 와, 진짜 버프 프리저. 진짜 메이플 스토리도 뭐냐, 편의성 정말 많이 좋아진 거네요. 정말 진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와, 아래 방향 키랑 샤우트 누르면 이런 기능도 있었죠. 진짜 별게 다 있었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콤보 포스를 삭제하고 뭐였더라, 플래시 슬래시로 한 건 진짜 정말 좋은 패치다. 진짜 이거 지금 플래시 슬래시잖아 지금은. KMS 1.2.332 패치에서 위점이 생겼네요. 자, 여기다. 데스티니 패치 모험가 리마스터 플래시 슬래시, 그리고 오라블레이드 인사이징. 아니, 레이지 업라이징은 예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이펙트는 지금 이펙트는 지금 임팩트 몬스터들 타격할 때 노란색, 주황색 나오는 것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히어로답지 않아. 좀 퀄리티도 살짝 떨어지고, 나쁜 스킬은 아닌데 좋은데, 예전에 단풍이 비슷하게 생긴 빨간색 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히어로답고 멋있고 간지난다 이거죠. 콤보 포스가 플래시 슬래시로 바뀌었다. 엄청난 킹 패치. 샤우트가 일직선 투사형 스킬인 오라 블레이드로 바뀌었다. 살짝 아쉽지만 괜찮은 패치. 샤우트는 이게 지금 컨셉에 맞긴 해. 검성 검사. 스카링 소드는 패시브로 해줘도 좋을 거 아니야. 패시브 말고 온오프로 해줘도 좋을 것 같아. 다른 것보다도 드디어 히어로에게도 사냥 효율과 재미가 생겼다는 게 크다. 근데 지금 히어로가 재밌어진 거라 해도 지금 전 직업 중에서 아마 히어로가 가장 재미없는 편에 속할 거야. 진짜 히어로 사냥 한 1시간 해보면 히어로만큼 재미없는 직업이 또 없어. 진짜 거의 뭐 있나? 히어로만큼 재미없는 직업. 다크나이트, 팔라딘, 얘네들 재밌을 것 같은데. 팔라딘도 좀 재미없겠다. 당나도, 그러니까 모전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좀
재밌는 직업을 해야 돼. 기동성 좋은 직업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엠버, 제논, 칼리, 섀도우, 나로 이런 게 좋은 것 같다. 캐슈 이런 거, 바이퍼 이런 거, 캡틴도 괜찮고 이런 애들을 하는 게 그냥 재미면에서 좋지 않을까. 히어로는 그냥 근본이라서 하는 거지. 현실 찐따들이 히어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어로 하는 겁니다. 어, 이때 되게 많은 내용이 있었네. 레이징 블로 퍼뎀이 늘고 타수가 줄고 콤보 인스팅트가 120초, 20초로 바뀌고 소드 일루전으로 최종 데미지 그거 데스폴트 효과가 넘어가고 되게 많은 그게 있었네. 육차 전직의 수혜를 제대로 받았다. 오리진 스킬의 긴 컷신 때문에 극딜 버프인 심각하네 이거. 극딜 버프인 인스팅트의 지속 시간이 허비되고 무적기인 데스폴트까지 무지성으로 최종 데미지 60%가 부여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최종 데미지 증가량이 큰 히어로의 높은 퍼뎀의 오리진 스킬이 주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했다. 게다가 마스터리 스킬이 레이징 블로로 선정되면서 사냥과 보스전 모두 가리지 않고 써먹기 좋아졌고 전방 범위까지 증가됐다. 그리고 지금 KMS 1.2.380 배치 에르다 샤워의 커스텀 코맨드 기능이 추가됩니다. 수어버의 커스텀 코맨드 기능이 추가됩니다. 커스텀 코맨드 사용 시 스킬 키 입력만으로 영혼의 검을 고정 상태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히어로 성능 특징 공격 일변도에 단순하고 효율적인 스킬 구성을 토대로 막대한 화력을 쏟아붓는 DPS (Damage per Second) 딜러다. 물론 폭딜과 극딜 또한 다른 직업에 꿀리지 않고 위급한 상황을 회전율 높은 무적으로 회피할 수 있어 안정성 또한 뛰어나다. 그냥 레이징 블로우랑 점프랑 데스폴트 이거만 쓰면 되는 직업이죠 거의. 보스전과 마찬가지로 워리어 리프 레이징 블로우만 쓰고 다녀도 썩 나쁘지 않은 시간당 처치수를 기록할 수 있지만 제대로 빌드를 짜서 많은 처치수를 뽑아내려면 상단 범위가 우월한 인사이징을 함께 사용하면서 오라 블레이드, 레이지 업라이징, 콤보 데스폴트, 소드 일루전, 블리츠 실드, 에르다 파운틴 같은 광범위 공격기도 곁들여주는 것이 좋다. 미점 레어블라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맞나요? 필수인가요? 보스 쉽고 강하다. 장점 강력한 보스전 성능 쉽고 간단한 조작 및 운영법 전 직업 최고의 최종 데미지 증가량 양질의 유틸리티 양질의 유틸리티? 히어로가 양질의 유틸리티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정말 공감해. 불필요하거나 활용하기 까다로운 기능이 일절 없는 알짜배기만 모여있다. 진짜 되게 준수해 직업이. 정말 준수해. 최고는 아니야 내가 볼 때. 최고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직업이 최고일 수가 없어.
만약에 히어로가 메이플 최고의 직업이면 그럼 메이플에 있는 직업들은 좀 별로인 거야. 정말 준수한 직업인데 최고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난. 되게 준수하고 알짜배기만 모여 있고 되게 스킬들도 준수해. 최고는 아니지만 단순하고 그냥 전사야. 단점 낮은 기본 크리티컬 확률. 기본 크리티컬 확률이 25%. 히어로의 단점은 레이징 블로우 후들이랑 수어보 비는 거. 그리고 이거는 히어로 고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캔슬기가 없다는 거. 그리고 재미가 없다는 거. 이 정도가 단점인 것 같네요. 혀로 검성. 맞아. 다만 히어로의 사냥 성능 개편과는 별개로 유저들은 히어로의 스킬 이펙트가 밋밋할 뿐만 아니라 색상은 빨간색 대신 주황색, 노란색, 즉 귤색이나 골든 옐로우 위주로 나오게 되면서 팔라딘 노란색 이펙트와 겹치게 돼요. 차라리 히어로의 스킬 이펙트 일부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히어로의 이펙트 색상을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바꿔서 통일해 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좀 빨간색이나 딴 걸로 바꿔줘도 좋을 것 같아. 특히 레이지 업라이징. 끝.